자리에서 참석하신 분들의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시간은 20분이 있고요. 어떻게 뭐 좀 즐겁게 할까요? 지루하게 할까요? 근데 이제 강사가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노래 보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다시 할게요. 어떻게 즐겁게 할까요? 좀 지루하게 할까요?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지루한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뭐 아침마다 이렇게 나가서 얘기 들어다 보면 김지현 아나운서가 늘 제가 무슨 말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세상에 정답은 없다. 하지만 명답은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멋지게 좀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책도 하나 쓴 게 있어요. 안 팔린 거 보니까 잘 못 썼나 봐요. 근데 문제는 그 책을 왜 썼냐면 살아오면서 저한테 두 가지의 충격적인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몇 년 전에 공직자분들 강의 퇴직 강연을 한 번 갔는데 퇴직이면 60세잖아요. 근데 한 300분이 오셨는데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퇴직을 해? 비주얼은 정말 젊었어요. 근데 공직자분들이니까 걱정은 뭐냐면 이 양반들이 뭘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은 1도 안 들었어요. 제 같은 생각은 앞으로 한 3, 40년 동안 뭐하고 놀지? 왜냐면 베이비부모 세대들은 늘 일만 하는 세대였는데 이게 놓을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또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야 이게 나이 들면 시간 때문에 죽겠구나. 할 일이 너무 없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뭐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문제이기도 하니 부지런히 한번 생각해보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충격적인 일이 작년에 장인어른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9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뭐 장인하고 사이는 뭐 이렇게 대면대면 합니다. 근데 한 5년 전쯤에 장모님이 요양원에 가셨어요. 치매 때문에. 근데 장인어른도 갑자기 와주셔서 들어가셨는데 장인어른이 요양원에 계실 때 별명이 괴팍한 노인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뭘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성격이 안 좋은지 몰랐어.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거기 대부분 아시잖아. 슬픈 얘기지만 그냥 정신도 잘 없으시고 그죠? 뭐 여기서 밥 먹여주고 자고 일어나면 또 환자 바뀌어 있고 근데 이분은 정신이 또 맑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쭉 보면 일어나는 온갖 부조리한 일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걸 말했는데 다 싫어하는 거예요. 한 번은 면회를 갔더니 장인어른이 김서방 나 이제 집에 갈래. 의사가 가도 된대. 집에 갈래. 근데 가셔야죠. 근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이미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사시는 데는 이미 없어졌어요. 그러면 자식이 5이에요. 근데 아무도 케어를 못해요. 뭐지? 그분을 3, 4년 더 뵀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사시고 잘 키웠는데 또 암이 걸리셨어요. 나도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러면 70까지 미친 듯이 놀아보자. 코로나가 왔네.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대출 받았습니다. 왜? 어차피 내 돈인데 좀 땡겨 쓰자. 왜? 지금 오늘 못 드신 밥 내일 못 먹습니다. 끼니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챙기셔야 돼. 그래서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멋지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지 또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외모가 멋있는 건지 그건 애초에 끝났고 그러면 멋있게 어떻게 사는 멋있는 사람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뭐 윤여영 선생님도 멋있고 기부하신 분도 멋있고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정답은 없어도 명답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멋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적인 생각은요,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멋있게 혼자 살고 싶어요? 어울리고 싶어요? 멋있게 혼자 사는 분들이 찍는 드라마가 자연입니다. 자연인 찍고 싶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혼자는 진짜 멋있어. 근데 공감해, 공감. 그래서 그러면 멋있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 보니까 말을 잘하더라. 칭찬을 잘하더라. 누구한테? 나한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피곤 정말 흙수저로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데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자꾸 뭔가 비교를 해. 하긴 여러분한테 말할 것도 없어요. 저도 오은영 박사랑 개인적으로 비교해서 피곤하니까 말이 안 되는 비교가 죄송합니다. 나는 나대로도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왜 비교를 하나. 그래서 제가 저한테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도면 잘 살았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줘요. 너는 인간 승리다. 그렇게 구라를 치더니 구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안 이루어지면 구라인데요. 이루어지면 꿈이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언제 즐거우냐? 거울 볼 때 되게 즐거워요. 거울 볼 때 이렇게 하루가 좋잖아요. 그러면 거울 볼 때 즐거우면 하루도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멋있는 척 하니까,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심심해가지고 제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모발이 부족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심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번 돈이 그래도 한 20억 될 텐데 그 500을 나를 위해서 못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슬픈 게 결혼의 조건이 뭐냐면 머리숱 많은 여자, 눈 큰 여자, 피부 하얀 여자. 우리 애들은 왜 날 닮았는지 그래서 더 벌어야 됩니다. 근데 머리를 심고 나니까, 머리 심기 전에는 사람 나를 쳐다보면 왜 쳐다보지? 내 머리만 보나? 근데 요즘 날 쳐다보면 처음 봤냐? 잘생겼냐?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심었는지 뽑았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왜? 지들도 바쁘니까. 머리를 심은 게 아니고 마음을 심었구나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늘 얘기해요. 강의할 때마다 돈 좀 쓰세요. 아끼면 똥 돼요. 김훈 선생님을 좋아하지만 그분이 팔망이라는 글에 딱 한 구절 들어본 게 있어요. 너무 버리지 않고 살았대. 그래서 꼴이 뭐냐면 똥을 백자 항아리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한 꼴이 딱 맞죠. 여러분 돈이 많고 없고를 떠나서 조금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가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셔야지. 잘 모르겠으면 물을 내리 깔고 이렇게 노래 보고 있으면 저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예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어울리려고 그러면 말 많이 하시면, 말은 나한테만 많이 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셔야 돼. 자, 그러면 듣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누군가가 말하면, 자, everybody 준비 시작. 그래. 이게 딱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신내가 더 재밌게 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요거까지입니다. 자, 준비 시작. 특히 앞으로 말하기 피곤하실 때 누가 자랑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쳐다보고 하고 빨리 그 자리를 뜨시면 돼요. 북한에서 귀에 피납니다. 이게 최고예요. 근데 사실은 말은 오해를 많이 하지만 리액션은 오해를 안 하거든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경청은 리액션을 해주셔야 되는데, 또 하나 사람들 말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의 습관이 뭐냐면 자꾸 뭔가 평가를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듣고 끝나면 돼요. 듣고 끝나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하더라고. 옛날에 그 아시안 게임 때 라면 먹고 달리,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 이청득심이라는 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청득심은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 특히 남편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딴 놈이 그 말을 들어요. 그럼 막 넘어가요. 그럼 끝이 없더라. 이렇게 경고하면 남성들이 다 듣겠대. 한 달 있다 전화가 못 듣겠대. 왜 못 들어요? 너무 말이 많대. 어떻게 되면 좋겠니? 그냥 입 다물고 들으시면 돼요. 옛날에 그 아시안 게임 때 라면 먹고 달리기 하다 금메달 딴 선수 있어요. 현종아. 그냥 들으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냥 들어주면 안 돼. 마음이 온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이런 습관들 남자가 말입니다. 경박스럽게 이런 리액션은 안 돼요. 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술값은 개간에 되나요? 잘 들어주니까. 남자가 나이 먹어서 해서는 안 될 일, 남이 술 사는 자리에 가서 지말하는 거는 정말 비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발이식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화장품을 열심히 발라요. 저는 소원이 뭐냐면 지금 한갑인데 70에도 이 얼굴 갖고 싶어요. 왜냐면 40에도 이 얼굴이었거든요. 내가 박제시킬 거야. 그래서 정말 세수와 화장품 열심히 발라요. 왜? 화장품 바르는 남성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꼭 아내 화장대에 앉아서 조명 켜고 찬찬히 발라보세요. 왜? 나를 위하는 게 뭔지 느끼실 거예요. 우리 남성들의 피부를 누가 망쳤냐면 쾌남 광고가 망쳤어요. 아파요. 피부 자극받아요. 꼼꼼히 바르실 때 새로움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바르면 뭐가 달라지니? 안 달라져 임마. 왜 바르니? 조금씩 괜찮겠지. 나를 위해서 그것도 못해? 나를 위해서 3만원짜리 콜드크림도 못 발라?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운동이라는 것을 권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멋있는가 생각해보니까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 멋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뻑 쪽이 맞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해야 됩니다. 저는 갈라지는 제 근육을 볼 때마다 너무 흐뭇해요. 세상에 근육이 갈라지네? 웃긴 게 뭐냐면 1년에 1kg씩 빼서 지금은 한 77kg까지 갔어요. 86에서. 많이 뺐죠.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면 집사람이 늘 저한테 두드려요. 왜 안 나오냐고. 바빠요. 내 몸 보느라고.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자꾸 도전력이 생깁니다. 요즘은 삼각근을 키우고 있어요. 열심히 했더니 삼각근이 또 좀 빈약하네. 그것도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5531에 허벅지 55, 종아리 32가 돼야 성인병에 안 걸린대. 그것도 해요. 왜 운동을 권하냐면 돈 안 들이고 명품 근육을 갖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가꾸고 자기를 칭찬하셔야 되는 게 충분히 열심히 사셨잖아요. 아무도 그런 거를 서로 얘기를 안 해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남의 흠만 보려고 하네요. 그래서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한테 칭찬하면 타인에게도 칭찬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운동을 또 많이 하냐면 한 번은 칭찬의 효과인데 우리 친구가 저한테 보더니 와
나이 또래 너 정도 몸매는 최고의 몸매다. 나 그 구라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실망시켜드릴 수는 없잖아. 계속. 어느 날 또 술 마시러 어떤 분을 만났더니 지난 몇 달 동안 얼굴이 변했대. 막 온화해지고 막 사람이 깊어진 것 같대. 그 말 들으니까 그렇게 되려고 또 막 노력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시고 삶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칭찬은 구라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맞는 말, 옳은 말, 지적 많이 하셨죠? 그 말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었던 경험을 살아오시면서 몇 번이나 해보셨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사람들께. 네. 선생님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을 우리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주셨나요? 어떤 분을 선생님? 없는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그거 죄송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말은 정말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우리 주위에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그거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칭찬 그렇죠. 칭찬은 오래 해달라고. 예. 오늘 아침에도 저 칭찬 더 해주세요. 수영해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특히 칭찬은 여성들이 참 잘해요. 여성들이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커피를 선생님 내가 얘기할 차례인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 세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쳐다봤는데 그렇게 뛰어난 미모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쳐다보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 누가 한 분이 드럼색을 가리키더니 언니! 너무 이뻐져서 몰라봤잖아.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다가 보면서 엄마 지집애 전 더 이뻐졌으면서 내가 그때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쁘다는 기준이 뭘까? 그래서 내린 결론은 살아있으면 이쁜 걸로 하자. 그죠? 근데 저는 이런 대화와 칭찬법을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은 들은 대로 변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셔야 돼. 내 주변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심지어 구라를 쳤는가? 아니면 맨날 뼈 때리는 말만 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 군대 간다고 왔어요. 시간 몇 분 남았나요, 선생님? 네, 차제 마무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아들이 군대 간다고 이제 캐나다에서 왔는데 1년을 안 가요. 1년 더는 말을 안 합니다, 원래. 1년쯤 되면 날 물어봤어요. 제대했겠다? 1년 됐으니까. 그래서 씩 웃어. 요때 물어봐야 됩니다. 요때. 함부로 물어보시면 안 돼요. 딱 물어봤어요. 왜? 그랬더니 고르고 있대. 그래서 뭘 골라? 그냥 니네 형처럼 가면 되지. 그랬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처음으로. 형 운이 좋았잖아요. 이때 내 반응이 그 아이와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걔가 딱 형 운이 좋았잖아요. 무슨 소리야. 운은 네가 더 좋지.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내 손에 장을 지실게. 걔 공이 갔습니다. 그렇게 운 좋은 놈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친구에게 희망의 불씨 하나 심어준 것 같아요. 살면서 힘들 때 자기가 들었던 말이 선택을 결정하는 데 조언이 되잖아요. 여러분, 친구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어떤 말을 내가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멋있게 살려면 사투를 버리셔야 됩니다. 짜장면 먹던 사람이 삼선짜장 시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나를 위해 돈 쓰는 거 쓰셔야 됩니다. 머리 심은 놈이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사투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 습관을 바꾸는 것도 사투를 버리셔야 되는데 첫째,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지 스스로를 많이 좀 안아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시면 우리는 슬슬 서서히 멋있게 변해가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제가 특기입니다. 늘 마지막으로 10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즐거움은 잠시고 그 와중에 삶의 가치와 의미를 느낄 것 같아요. 어렴풋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즐거운 과정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다. 끝없는 도를 깨닫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못다한 얘기는 이따가 또 해드릴 테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재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